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벡트의 출시가 이제 또 연기되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CFTC의 이제 승인 문제로 다음 달 24일에서 30일로 변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달 이제 24일 출시 예정인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이 이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CFTC의 이제 내부 소식통은 기간의 행정 절차 및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예정일보다 6일 뒤인 내달 30일쯤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12월로 예정됐던 플랫폼은 더욱 전열을 갖추기 위해 출시일을 내달 24일로 조정한 바 있죠. 네, 원래 12월 지금 개장이 됐어야 됐는데 다음 달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CFTC의 규정상 거래소는 고객에게 자산을 은행, 신탁기업, 선물거래 중개회사인 FCM에 이제 보관을 해야 하는데, 벡트는 해당 규정에 대한 이제 면제를 신청한 바이고, 기관 관계자는 신청 사안을 검토해서 21일 위원회에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이제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가지고 결과를 검토해 사안에 대한 투표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계자는 벡트 프로젝트의 여론 수렴이 이르면 26일 시작될 것으로 보면서 플랫폼 출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 한 달, 두 달 밀리는 게 아니고 밀려봤자 한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는 하는데, 그냥 변경된다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 뭐 밀려서 그렇게 크게 암호화폐 시장에 막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탈취 사고에 대비한 암호화폐 비축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추후 해킹 등의 탈취 사고 등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방침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킹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탈취 사고에 대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암호화폐를 비축해야 한다는 정책을 실시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제 1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코인체크는 이제 해킹 사건으로 이제 내미 5억 4천 개, 약 6,057억 원 이상의 피해를 이제 봤다고 하면서 9월 또 한번 엄청났죠. 67억엔, 그러니까 하나로 한 667억 원의 피해액이 이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 해킹 사건을 겪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본 금융청은 연구회를 설치,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작성해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이제 보고서는 거래 회사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보관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해킹 등에 대한 이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피해를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이제 방침이라고 하네요. 또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의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에도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제, 네, 그런 게 좀 서둘러서 네,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빌 게이츠, 워렌 버핏에 이어 자산 기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 최초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이제 CEO가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인데,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억만장자 이제 대열에 기부하는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기부클럽 더 기빙 플래지에 서약을 했다고 하네요.
더 기빙 플래지는 전 세계 부호들이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는 기부 클럽으로 2010년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시작을 했다고 하고, 앨런 머스크, 모두 다 아시는 앨런 머스크, 레이 달리오, 빌 에크먼, 마이클 블룸버그 등 전 세계 150명 이상의 대부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호들은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회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이제 창립자는 암호화폐 업계 인사 중 처음으로 기부 클럽에 입성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네, 이로써 이제 많은 기사에도 나오고, 코인베이스가 뭐지 하면서 암호화폐에 이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한 번 더 끌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산 기부. 네, 저도 자산만 많으면은 참 여기에 서약을 하고 싶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 금융부의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유라시아 디지털 화폐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금융부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유로 유라시아 경제 연합 지원 디지털 화폐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여기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의 지원 디지털 화폐가 유럽 통화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통합단위인 유럽 통화단위, 즉 유로화와 비슷한 개념임을 밝혔다고 하네요. 네, 유로화는 이제 1999년에 EU 내 11개 가입국이 경제통화동맹의 제3단계로 이행함으로써 가입국 내에서 유로를 우선 계산 단위로 사용하는 체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러시아 언론은 이에 EU 지원 디지털 화폐 발행 프로젝트가 이제 소속 국가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무역 파트너국에서 또 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EU는 현재 이제 2014년 러시아를 주축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권 이제 5개국이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 EU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연합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국제 정세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것임을 곳곳에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디지털 화폐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어휘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근데 이에 따라 미 달러화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한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제재에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뉴스는 11월 러시아가 이제 국영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계획을 밝힌 뒤 약 2달 뒤에 이제 러시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밝힌 소식이기에 더욱 많은 국제 사회에 이제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디지털 화폐의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 없이 기술의 활용 없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참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암호화폐가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네, 무슨 이유에서든 암호화폐가 지금 슬슬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저기 이제 쓰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